이런 선수들 그리고 뭐 박흥식 코치님이라든지 배영수 코치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하고 이런 올해의 어떤 투자와 하는 행동 모습들을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희도 많이 했지만 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롯데는 우승을 하려는 팀이 아니다. 롯데의 목표는 그냥 가을 야구다. 항상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뭔가 약간 2% 부족한 약간 투자라든지 이런 전략? 근데 올해를 봤을 때는 이거는 롯데가 우승을 하려고 하는 어떤 행보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뭐 수비적인 걸 봤을 때는 네. 제일 중요한 포지션 센터 라인이죠, 그죠? 유강남, 노진혁, 유기혁, 수포수 이렇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몇 년간 필요하다는 포지션을 네. 잘 데려온 것 같아요. 그 안건수 선수도 사실 굉장히 쏠쏠한 그렇죠. 영입이었다는 네, 또 이야기가 그렇죠. 많잖아요. 이 노진혁, 유강남 이 두 선수가 어떤 배팅에 있어서도 에버리지는 조금 낮지만은 파워도 가지고 있고 해결사 역할을 조금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뭐 스카우트는 참 잘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롯데가 올 시즌도 1, 2, 3위권이라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멤버다. 그렇게 야구 전문가들한테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은 뭐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타격적인 부분, 주루적인 부분, 뭐 투수적인 부분 모든 게 다 맞아야 이제 상위권 팀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승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2위, 3위 정도는 해야지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최근 몇 년간 계속 봤지만은 4위, 5위 해서 밑에서 쌓아 올라가서 우승을 한다는 거 이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이제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키움이 이번에 조금 잘하긴 그렇죠. 했죠. 잘하긴 했지만 어쨌든 쉽지 않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선수들이 있음으로 해서 올 시즌에는 그냥 무난하게 5강권 싸움은 그냥 끝났다 하고 생각을 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워낙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뭐 외국인 선수들도 뭐 있는 선수들 거의 다 잡은 거고 하기 때문에 우승을 위해서 올 시즌에는 뭔가 투자라든지 공격적으로 했다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이제 박흥식 코치나 그죠? 배영수 코치 이 두 코치 왔을 때 박흥식 코치는 결국 타선 쪽에서 우리가 포스트 이데올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박흥식 코치가 물론 이승엽 우리 국민적인 타자 이승엽 선수를 길러낸 뭐 타격 코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밖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이승엽 선수를 키운 선수들이 많아요. 키운 코치님들이 많아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저 김성근 감독님도 일조를 많이 하셨고 일본에서. 조금씩 다 이렇게 일조는 하셨지만 거기에 이대호 선수가 빠지면서 한동희 선수라든지 이 전체적으로 타자들의 어떤 파워면을 조금 키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박흥식 선수, 박흥식 코치를 작년 여름에 우리가 2군으로 데리고 왔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박흥식 코치 그런 뜻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입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배영수 코치 투수가 롯데는 그래도 거의 불펜진이라든지 뭐 선발진 봤을 때는 145 이상을 던진 투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좀 있다고 보는데 디테일한 면에서 조금 떨어지거든요. 배영수 코치를 데리고 온 건 배영수 코치는 제가 듣기로는 유한거도 있고 밀어붙이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양면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유튜브를 쭉 봤을 때 배영수 코치가 처음에 와서 선수라고 상견례를 하고 딱 첫 마디가 올해는 각오해라. 이 말 한마디 던지더라. 쉽지는 않을 거다. 각오해라 이랬는데 중간 투수들 있지 않습니까? 중간 투수들이 상당히 좋아요. 정말. 우리는 정말 좋은 투수들인데 이게 최준용, 뭐 김원중에 또 김도규 선수 돌아오고 결과물이 없으니까 이 배영수 선수가 뭐 팔 수술을 몇 번씩 하면서 어려운 시기 그죠? 마지막에는 또 중간 투수로도 패전 처리 투수로도 경험해본 그런 코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민규 단장의 또 조금은 또 친분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전달을 뭐 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해서 좀 케미를 잘 맞추기 위한 뭐 그런 영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코치의 영입은 롯데 올 시즌 이 지금 앞에서 말한 대로 이 투자 그죠? 뭐 투수들, 타자들 이 투자한 거에 어떻게 보면 좀 배가 될 수 있는 코치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는 많이 가지게 되는 뭐 FA 영입하고 뭐 코치진 영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롯데는 올해 무조건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멤버야 이렇게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지금 우리 흑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우승을 그래도 한번 바람을 타면은 우승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5위권 안에는 무조건 들어야 될 멤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감독님께서 이제 롯데의 어떤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단장님 이야기도 나왔었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 이야기 그리고 코칭 스텝 이야기까지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절대 평가가 아니잖아요. 예, 이 싸움이라는 게 이 스포츠가 절대 평가가 아니라 이제 상대 평가니까. 그렇죠. 우리 팀 말고 나머지 이제 9개 팀과 우리가 견줘봤을 때 우리 롯데라는 구단이 객관적인 전력은 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좀 궁금증도 있단 말이죠.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객관적인 전력상 롯데가 뭐 우승이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죠. 어렵지만 충분히 5강 안에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FA들을 잘 데리고 왔어요. 그만큼 이제 팀의 선수층으로 봤을 때는 좀 출혈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금액적으로 또 많은 돈을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결실을 맺어야겠죠, 그죠? 항상 제가 설명했던 게 있는데 우리는 보면은 타선에 있어서 뭐 물론 수비진도 뭐 좀 디테일한 면이 떨어지지만은 그러니까 야수진, 투수진 할 것 없이 뭔가 디테일한 면이 들어갔을 때는 조금 많이 떨어져요. 결국에는 실수 안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뭔가 우리 말로 승부를 걸어야 될 때 그럴 때 뭔가 좀 강인하게 뭐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반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약했거든요. 그걸 뭐 조목조목 다른 팀과 함께 한번 짚어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뭐 이 FA 투자한 포지션을 보고 외국인 선수를 이렇게 잡은 선수들을 이렇게 면면을 봤을 때는 무조건 3, 4위권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뭐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이광길 위원님께서는 조금 강력한 어조로 이 멤버로 그 가을 야구 못하면 코 박고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 멤버로 뭐 5위 이러면은 실망을 해야 정상적이지 근데 사실 물론 야구는 뭐 그 선수들이 하는 거지만 그렇죠. 예. 또 이제 감독의 역할도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튼 감독이 뭔가 좀 디테일한 면 그죠. 뭐 필요할 때 작전들 뭐 이런 아기자기한 야구를 한번 해보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시즌에 롯데의 어떤 게임들을 보면은 디테일한 면은 많이 떨어집니다. 뭐 중위권도 아니고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즌 뭐 2, 3위권 그러니까 딱 세 등분으로 나누면 1, 2, 3위권, 4, 5, 6위권, 뭐 7, 8, 9위권 이래 보면 되는데 1, 2, 3위권을 하는 시즌에 보면은 감독들이 이제 게임을 하면은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라도 매 게임 이렇게 적는데 자기가 어떤 투수 교체 타이밍, 이거는 잡기 힘든데 투수 코치의 말을 듣든 본인의 어떤 직감을 믿든 아니면은 데이터를 보고 쓰든 그런 거 누구의 어떤 지금 이 누구 선수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 말을 들었다 나의 어떤 결정이다 하는 걸 떠나서 이 선수가 그 결과물을 좋게 내주는 이 게임이 1년에 10게임이 넘으면은 1, 2, 3위권이랍니다. 무조건. 네. 그리고 어떤 선수를 썼는데 그렇죠. 그게 100만 4경기를 하다 보니까 무난하게 첫 1이닝, 2이닝부터 막 빵빵빵빵 쳐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게임하는 경우도 있고 1이닝에 투수들이 뻥 터져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내주는 경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타이트한 경기들 중에서 타이트한 경기가 1년에 뭐 10게임, 20게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많지 않습니까? 사실 많죠. 요즘 타격권을 보면은 뭐 한 4, 5점도 한 1, 2에 남겨놓고도 안심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니까. 이런 경기들을 내가 중요 적재적소에 감독이 누구의 말을 듣든 나의 고집을 피우든 해서 좋은 결과물을 받은 게 한 시즌에 10경기 이상이 1, 2위권이랍니다. 그리고 뭐 한 8경기, 9경기가 되면은 뭐 3위 안에 무조건 들어간대요. 근데 서튼 감독이 그렇다면은 8경기 이상을 좀 본인의 능력치를 발휘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지금 뭐 안 된다 이러는 것도 웃기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질문도 사실 제가 좀 하면서도 이상한데. 근데 이게 이제 뭐 연결되는 장면인데
8경기가 되고 10경기가 되고 뭐 5경기가 되고 하는 거는 본인의 운도 좀 따라야 되고 선수들이 잘 해줘야 되지만은 앞서는 얘기했지만 그것도 감독들이 다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 선수가 잘했건 못했건 책임을 지는 건데 작년 시즌만 봤을 때는 있었던 감독이 어떤 얘기했던 디테일한 야구들은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뭐 야구는 아니었거든요. 올 시즌에 이렇게 디테일한 야구를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디테일하게 야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따라줘야지 그렇죠. 그게 디테일하게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납득이 돼야 되는 거고 납득이 돼야 사실 그 상황에서도 이제 맞죠. 좋은 기량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납득이라기보다는 모든 게임은 감독이 끌고 가는 겁니다. 물론 자기는 치고 싶고 이 투수에게 너무너무 강한데 근데 감독이 뭐 번트 사인을 냈다? 아, 속이 상하더라도 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팀을 위해서, 팀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런 것조차도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아, 오케이, 생각을 안 하면 이상하지만 생각 없이 그냥 사인 나오면 오케이,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바스터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감독이 뭐 연습할 때나 그냥 사복 입고 뭐 감독 코치들하고 마주칠 때나 어떻게 보면 좀 소통, 뭐 성규 단장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세스, 뭐 믿음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성적이 뭐 뒷받침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디테일한 야구를 내가 적재적소에 하는 걸 데이터도 보고 느낌적으로 직감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네네. 이 선수들이 아, 지금 왜 스키즈야 하더라도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하고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작전을 수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결국 감독하고 코치거든요.